수능 잘 본 사람은 이 영상을 바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도 제가 어떻게 붙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허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쿠마TV입니다. 저는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의예과에 합격한 20학번 김범주입니다. 저는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의예과에 합격한 20학번 양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20학번 윤재승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의대에 입학하게 된 20학번 정재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수능을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가지고 뭐 잘 본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술을 보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원래 노렸던 성적표만큼 딱 나왔고 논술을 그래서 응시하고 싶은 데는 그 정시 성적 나오는 거를 생각하고 그 위에를 다 썼기 때문에 저는 다 논술을 다 응시를 하러 갔어요. 저는 좀 안전한 걸 좋아해가지고 6병 성적이 지방대 의대 정도 나와서 저는 공대 2개, 의대 4개 정도 이렇게 썼어요. 공대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공대는 안 보러 갔고 의대는 안 될 것 같아서 다 보러 왔습니다. 저는 논술로 우선 공대 2개, 그 다음에 의대 4개를 썼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간 건 이제 정시 성적이 그래도 공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4개의 의대를 저는 논술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시를 준비하다가 정시를 망하니까 빨리 논술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정시 수능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이제 논술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진짜 모두가 그렇다고 약간 장담할 수 있어요. 너도 그러지 않았어? 나도 당연히 약간 논술만을 준비하진 않았지. 음. 약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본 의대 논술 같은 것만 해도 최저가 있으니까 정시도 당연히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논술도 같이 어느 정도 준비를 했지만 정시에 더 초점을 뒀던 것 같아. 일단 논술 자체가 메인으로 수험생활의 그 목표가 되지는 않죠 보통. 그래가지고 현역 때는 학종, 논술, 정시 다 챙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논술이 비중을 제일 적게 챙겼었고 3학년 2학기 내신을 땅바닥에 묻어놓는 바람에 현역 마세요! 논술이랑 정시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도 약간 서브 느낌으로 챙겼던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는 현역 논술이 너 하나거든? 현역 논술이 말을 할 수 있다. 약간 너만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있어 없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논술 기출을 풀어보면서 내가 수학만 보는 대학교의 기출에 더 어울리는지 아니면은 수학 과학을 보는 기출에 더 어울리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투를 이제 수능을 봐가지고 아무래도 수학 과학 쪽에 좀 되게 어울렸고 그래서 수학 과학 위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너 같은 경우는 어땠어?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논술 학원도 다녔었고 과학 논술 학원도 다녔었는데 일단 점수가 저 잘 나온 건 과학 논술 학원이었고 그리고 제가 흥미가 있었던 건 더 과학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학에 같이 있었던 학교를 더 응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논술 공부 같은 경우에는 현역 때는 겨울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학년 겨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히 1년 동안 했었는데 현역 때는 아무래도 내신도 챙기고 수능도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많이 못했고 재수할 때는 특강을 쭉 들었었는데 수학은 초반부터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했었고 과학은 한 6월쯤에 시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저는 단과를 따로 다녔었고 저는 일단 되게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재수 때는 논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었고 현역 때 이제 아까 범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부터 커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은 대치동에서 풀 커리를 들었었고 제가 화학 논술을 선택을 했었는데 과탄 논술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과탄 논술은 특히 이제 강의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한 7, 8월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던 그 내용이 딱 나와서 운 좋게 과탄 논술을 다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리 논술도 수업해주신 내용 중에 경희대만의 논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잘 찝어주셔서 그걸 활용해서 수리 논술을 손쉽게 좀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재수가 없네요. 수능 끝나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수할 때 강대를 다녔었는데 이제 강대에서 그냥 열어주는 걸로 했어요. 일단 저는 이제 경희대 논술이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 날 이틀 뒤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집에서 경희대 논술 기출들을 뽑아서 풀어보는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강의가 열릴 때 이런 특강식으로 열리면서 경희대 논술 전용 특강이 열리는데 하루 듣는다고 해서 제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집에서 기출을 풀어봤는데 그 기출에서 찾을 수 있는 그 경희대 논술만의 특징들을 제가 좀 노트로 정리를 해놓고 아니면 그걸 복기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저는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학원을 안 다니면 손해긴 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시만 대비했던 사람들은 수능을 푸는 법만 알지 약간 서술하는 법만 좀 모르잖아. 약간 논술에서 그래서 그걸 좀 풀어내는 능력이 그걸 좀 다녀본 사람들이 좀 다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 막상 다녀보니까 막 뭐 딱히 특별한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근데 반면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되게 얻어가는 게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서 되게 얻어갔던 게 많았던 것 같아. 과탐은 수학보다 약간 더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답이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30분 안에 과탐을 다 끝내고 나머지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에 수학을 다 올인했던 것 같아요. 난 생명과학이잖아.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상식적인 면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받자마자 나도 생명과학 지문 먼저 대충 빠르게 훑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바로 답을 썼던 것 같아. 들어가서 뭔가 계획을 짜고 풀어나갈 생각은 안 했어가지고 그냥 나사 빠진 사람 마냥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저는 약간 범주 씨랑은 반대로 수리대 과학 비중이 60대 40이기도 하고 경희대 논술 특징상 수리에 비해 과탐의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과탐부터 빠른 속도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전적으로 수리에 투자하는 식으로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일단 학교에서 주는 볼펜으로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답안지에 바로 그냥 쓰는 스타일이라서 볼펜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볼펜을 주길래 일단 볼펜으로 썼습니다. 다 풀고 나서 생각한 게 이거는 아무리 잘 풀었어도 답안지가 더러워서 안 붙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연필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연필은 이제 연습지에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연습지에다가 일단 연필로 문제를 좀 쓱쓱 푼 다음에 약간 계산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풀고 바로 답안지에 저도 옮겨 쓴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제를 끝내 풀지 못했어가지고 공백으로 남겨두기 좀 애매해서 동업 반복 문장을 좀 쓰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는데 저도 제가 어떻게 붙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약간 이면지를 한 장 꼭 주는데 그 이면지를 딱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한 문제를 만약에 내가 답을 어느 정도 풀었으면 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답안지에 하나 쓰고 한 두세 줄 정도 띄웠다가 다시 다음 문제 풀고 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면제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현역 때 논술을 보는데 내야 되는 답안지인 줄 알고 거기다 연습지에다 제가 진짜 올인을 한 거예요.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그냥 연습지였던 거죠. 근데 연습지를 낼 수는 없잖아 사실. 그렇지. 결국엔 그걸 다시 답안지로 옮겨야 돼가지고 아주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어. 약간 경희대 논술의 특징상 이게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 내가 1번부터 3번까지 풀다가 풀었던 것이 틀렸다는 걸 내가 4번을 풀기 바로 직전에 알게 된 거야. 3번까지 풀었으니까 4분의 3 정도를 이미 다 써놨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걸 다 볼펜으로 싹 다 지운 다음에 나머지 4분의 1 칸에다가 그 남은 시간 동안 거기다 꾸겨 넣어놨거든. 그 모든 내용들을.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뭘지 몰랐어요. 제가 모 학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험 시간을 잘 숙지를 안 하고 왔었어요. 2시간 반인가? 보는 시험이었는데 1시간 반으로 생각해가지고 1시간 반 만에 풀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남는다는 거는 못 풀었다는 뜻이어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마세요! 현역 때 공대 논술을 합격을 했었는데 그때 닭갈비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수 때도 논술을 붙기 위해서는 닭갈비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닭갈비집을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바로 옆에가 경대 컵밥이라는 컵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옆에 앉아서 이거는 각이다. 이건 경희대 붙는다 무조건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닭갈비 먹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봤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머니 오시면 나도 울고 가족 다 울고 이러면서 해피엔드. 저는 이제 저는 수능 보고 나라가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세요! 수능도 좀 못 봤고 논술 자체가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나머지 다 떨어지고 남은 논술이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경희대 논술이 원래 조금 쉽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90점을 넘겨야지 붙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문제를 거의 못 썼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안 붙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발표 당일날 제 발표일인지 몰랐습니다. 방에서 누워서 그냥 폰이나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되게 휘둥그레진 눈으로 와서 저한테 너 합격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못 믿고 컴퓨터로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거 전산 오류라고 연락 오기 전에 프린트를 해놓자 라고 해서 바로 프린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따뜻한 물을 항상 준비했거든요. 왜냐면 학교 정수기가 있다고 하지만 또 시험 보면서 약간 나가면서 먹고 오고 막 그러기에는 좀 시간도 모자라고 초조해져가지고 따뜻한 물을 약간 하고 있으면 손이 따뜻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기분이 좋고 약간 잘 풀리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난 그래서 항상 물을 준비했어. 형은 뭐 준비해갔었어? 나는 바카스티 카페인? 그냥 바카스는 안 돼. 긴장하게 되면 약간 카페인 올라오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바카스티 카페인, 초록색 병. 뭔지 알아, 무조건 뭔지 그거 챙겼어. 정신은 깨워야 되고 약간 머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카페인은 먹기 싫고. 저는 일단 따뜻한 보리차를 챙겨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희대 논술이 의과대학은 오전이었어가지고 약간 날씨도 추운 시기에 보기 때문에 보온병에 보리차를 꼭 챙겨가고 시험장에 좀 일찍 갔던 편이기 때문에 특히 과탐 논술 같은 거는 저는 직전에 봐주면 도움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기출들을 챙겨와서 제가 정했던 풀이 과정, 그 풀이 노트들을 챙겨와서 시험 보기 30분 전에 쓱 읽었던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슬픈 소식이지만 수능이 연기되면서 기존에 봤던 논술 날짜보다 더 미뤄져가지고 날씨가 더 추운 겨울에 논술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 21학번 수험생 여러분들은 담요나 패딩 단디 꼭 챙겨 입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진짜 끝까지 불살라. 자격신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경쟁률이 막 300대 1 이렇게 넘는 학교도 많다고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는 건 없죠. 네, 최저가 조금 간당간당해 보여도 일단 보러 가는 게 좋고 논술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붙을지 안 붙을지. 그래서 사실 저는 붙을 것 같다라고 하고 붙은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한 글자라도 한 문장이라도 더 적어서 나온다면 그걸 채점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끝나고 최후의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니까 나가 놀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 민재 씨는 오늘 기만이 컨셉인가 봐요. 아, 너무 말이 방금 재수가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나만 기말러가 될 수 없어. 죄송합니다. 던져줘야지. 맨날 던져줘 무슨 알아서 하세요 좀. 그리고 태블릿 어땠어? 아, 나 갑자기 현타 온다. 멘트 구린데? 죄송합니다.